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마켓 띵크심플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 HBM이 무엇이고 왜 AI 시대 핵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HBM을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주인공, HBM의 최강자, SK 하이닉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 1위로 무려 57에서 62% 수준이고 빅테크에 자신있게 50% 넘게 가격을 올렸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주가가 2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매력은 지금의 화려함이 아니라 과거의 처절함에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월급이 밀리고 전기료 아끼려고 형광등 뽑고 중고 장비 고쳐 쓰던 말 그대로 생존 모드였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론이 인수를 제안했던 회사였죠. 그런데 그랬던 회사가 만년이든 꼬리표를 달고 살던 그 회사가 어떻게 삼성전자를 제치고 AI 시대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및 교육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SK하이닉스가 도대체 무엇을 팔아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PC 속을 열어보면 두뇌 역할을 하는 CPU, GPU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뇌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하려면 작업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유튜브를 볼 때를 생각해보세요. 두뇌는 이 영상 틀어라 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 영상 데이터는 어디에 잠깐 올려둘까요? 바로 D램입니다. SK 하이닉스가 판매하는 첫 번째 제품이죠. D램은 컴퓨터의 책상입니다. 책상이 넓으면 유튜브 켜고 메시지 보내고 메일 열고 사진 편집해도 안 버벅거리죠. 그게 바로 D램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단점은 전원을 끄면 책상이 메모가 사라지듯 D램 안의 데이터도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D램을 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D램도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스마트폰용 D램, PC용 D램, 서버용 D램, 그래픽카드용 D램, 그리고 HBM. HBM이란 무엇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AI 최적화를 위해 일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초고속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D램보다 더 비싸고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서 SK 하이닉스에 남는 게 엄청 많습니다. 챗GPT가 당신의 질문에 빠르게 답하는 이유, 바로 HBM 덕분입니다. 그런데 책상만 있으면 될까요? 공부한 자료, 사진, 영상은 어딘가에 오래 보관해야 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낸드, 그리고 낸드로 만든 저장 장치 SSD, SK 하이닉스의 두 번째 제품입니다. 책장에 꽂힌 책은 전원을 꺼도 안 사라지죠. 그래서 SSD는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SK 하이닉스는 개인용 SSD도 팔지만 더 중요한 건 ESSD, 즉 엔터프라이즈 SSD입니다. 개인용 SSD가 작은 서랍이라면 ESSD는 대형 창고입니다. AI가 공부할 엄청난 데이터를 보관하고 24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필요한 부품이죠. 자, 쉽게 정리하면 D램은 책상, SSD는 책장 및 창고이고 SK 하이닉스는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MCP. MCP는 한마디로 세트 메뉴입니다. 보통은 D램 따로, 낸드 따로 이렇게 팝니다. 근데 MCP는 D램 낸드를 한 패키지에 묶어서 작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세트로 파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하이닉스가 유리한 이유가 이 제품 구조에 있습니다. AI 서버 하나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뭘까요? HBM은 초고속 작업용, ESSD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용으로 이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HBM 살 때 ESSD도 동시에 사자는 식이 되는 거죠. 둘 다 만드는 SK 하이닉스는 이 구조 덕분에 실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분기 실적으로 매출은 24.4조 원, 영업이익은 11.3조 원, 영업이익률은 46.6%, 매출의 거의 절반이 순수 이익입니다. 2023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2년 만에 분기당 11조 원을 버는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처음부터 이런 회사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작은 1983년 현대전자입니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뿌리가 같은 그 현대그룹이죠.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1980년 후반에 256K D램을 개발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 1998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수여받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혹독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회사들을 합치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LG반도체의 부채와 기존 현대전자 부채까지 합쳐져 총 15.8조 원의 부채가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가 갑자기 대형마트의 빚에 떠안은 격이었습니다. 채권단 관리체제로 들어갔고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2001년 마이크론이 4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들고 등장합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팔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이사회는 이걸 만장일치로 거부합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 운명을 바꾼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힘든 시기가 시작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회사 전체가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전기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직원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복도 형광등을 직접 손으로 뽑아 끄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휴지도 아껴 쓰고 식당 반찬수도 줄였죠. 돈이 없어 월급을 못 줄 때는 직원들이 무급 휴가를 떠나고 임원들은 월급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새 기계를 살 돈이 없으니 중고 장비를 사다가 직접 분해하고 수리해서 다시 썼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었다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이 절박함과 인고의 시간이 하이닉스만의 독한 DNA를 만들었습니다. 사업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잘 안 되는 PC, 휴대폰, 하드디스크 사업 모두 정리하고 우리는 메모리만 하겠다.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2001년 회사 이름도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 내내 간신히 버텼습니다. 흑자로 돌아서기도 하지만 위기는 계속 반복됐고 2012년 이전까지 하이닉스는 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하이닉스의 큰형이 나타납니다. 2012년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SK가 왜 저런 선택을? 반도체는 돈을 많이 먹는 사업인데? 하지만 SK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사업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SK 하이닉스로 변경했습니다. 이때부터 회사 분위기가 바뀝니다. SK로 편입된 후 하이닉스는 생존을 넘어 1등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10년대 메모리 시장은 하이닉스에게 정말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삼성 1등, SK 하이닉스 2등, 마이크론 3등. 2010년에도, 15년에도, 19년에도 성적표는 늘 똑같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메모리 산업에는 선두업체의 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하고, 먼저 양산하고, 먼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또 다음 기술에 먼저 들어갑니다. 삼성은 늘 그 구조의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늘 잘하는 2등이었지만 1등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 바로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메모리 가격은 몇 년 잘 가다가 갑자기 확 꺾이는 주기가 반복됩니다. 불황이 오면 1등도 타격을 받지만 2등은 훨씬 더 아픕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2등이다. 판을 뒤엎을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 답을 하이닉스는 새로운 시장에서 찾아내었습니다. HBM은 처음부터 인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만들기 어렵고 수율도 안 나오고 공정은 복잡한데 시장도 작았습니다. 니치 시장용이라고 판단하고 삼성도 마이크론도 HBM을 핵심 전략으로까지 밀어붙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양산한 후 시장의 반응은 크게 없었지만 불황이 와도 손실이 나도 HBM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B램을 계속 쌓고 더 빠르게 만들고 더 복잡한 구조에 도전했습니다. 돈이 안 될 때도 이건 언젠가 온다는 믿음 하나로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HBM이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2022년 엔비디아 H100이 출시되었습니다. 챗GPT가 세상을 뒤흔들며 AI 붐이 일어나 HBM 수요가 폭발했는데 SK 하이닉스만이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 최초로 HBM2를 공급했던 삼성도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로 HBM3 공급자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지속적인 HBM에 대한 투자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보입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60% 수준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에 AI 붐이 일어나자마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의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적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영업이익 기준 2023년 사상 초유의 7.7조 원 적자를 봤었는데 24년 13.1조 원을 벌고
25년은 40조 원이라는 실적이 예상됩니다. 만년 2등이 뚝심을 가지고 투자한 기술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서 판을 뒤집은 겁니다. 이게 SK 하이닉스가 2등의 굴레를 깨고 나온 방식이었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HBM 성공 외에도 사실 숨겨진 승부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에 계약을 한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입니다. 총 금액은 무려 90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인텔은 일반용 낸드보다 훨씬 비싼 기업용 SSD 시장의 강자였습니다. 기업용 SSD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투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낸드 사업은 경쟁이 치열해 사업성 유지가 불확실했거든요. 인수하자마자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냉각되며 낸드 SSD 사업은 수조 원대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2024년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AI 붐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용 SSD, 특히 엔터프라이즈 SSD인 ESSD 수요가 급증한 것입니다. ESSD는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SSD입니다. 일반 SSD보다 훨씬 빠르고 용량도 훨씬 크죠. AI 서버 한 대는 수백 테라바이트를 빠르게 읽고 써야 하니까요. 개당 가격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제품입니다. 덕분에 2024년 말부터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SK하이닉스 그룹의 글로벌 ESSD 시장 점유율이 약 27%로 2위, 1위는 삼성 35%로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2020년 인수 당시 삼성과 30% 수준 차이였는데 이만큼 따라온 겁니다. 여기에 HBM ESSD를 세트 메뉴로 팔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큽니다. AI 서버를 구축할 때 HBM ESSD가 세트로 필요한데 SK 하이닉스는 둘 다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클라우드 업체들은 여기서 HBM은 물론 SSD도 같이 공급받자는 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 고객에게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동시에 팔 수 있으니 매출 시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 SK 하이닉스는 포기하지 않고 버틴 전략으로 낸드 SSD 사업을 인수 후 수년간 손실을 감내하며 AI 시대의 삼성과의 점유율 경쟁에서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2등에서 판을 바꾼 또 하나의 승부수였습니다. 자, 이제 하이닉스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하이닉스는 매출 약 66조 원, 영업이익 약 23조 원을 기록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평균 20에서 30조 원의 매출을 하던 회사가 대박을 친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예상치를 보세요. 매출은 약 90조 원, 영업이익은 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만에 이익이 3배 가까이 수직 상승한 겁니다. 참고로 한국의 영업이익을 40조 넘게 버는 회사는 삼성전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성적표죠.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매출을 100달러라고 가정해서 나눠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제품별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D램 75달러, 낸드 SSD 22달러, MCP 기타 3달러, D램이 SK하이닉스 매출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75달러 중 30달러 정도가 HB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보면 47달러가 남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7%라는 건데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47달러 중 D램이 약 44달러의 이익입니다. 회사를 다 먹여 살리고 있죠. 랜드는 약 3달러입니다. 이제는 돈을 확실히 벌고 있네요. 그리고 D램의 44달러 중 22달러 정도가 HBM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리하면 매출의 30%, 영업이익의 50% 수준이 HBM에서 나옵니다. 왜 HBM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AI로 인한 SK하이닉스의 3박자, HBM의 초고부가 가치와 수요 폭발, 일반 D램 생산 대신 HBM을 생산하다 보니 D램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 ESSD의 추가 수익 창출, 세 가지가 모두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을까요?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거대한 AI 반도체 인프라 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용인, 청주, 그리고 미국의 인디애나. 용인의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끝내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원래 120조 투자 예정이었는데 최근 투자 규모를 키우며 무려 6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동시에 청주에는 20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합니다.
이곳을 HBM3E와 차세대 HBM4를 생산하는 HBM 전용 사령부로 키우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약 5.6조 원을 들여 첨단 AI 패키징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거물들의 바로 옆집에서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 메모리를 가장 빠르게 구워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입니다. 2026년 출시되는 엔비디아 루빈에 HBM4를 탑재하는 것을 시작하여 그 이후 차세대 HB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XL 이전형, PIM 등 메모리의 한계를 허무는 연산하는 메모리, 차세대 저전력 LPDDR6 등 온디바이스 AI 시장까지 노리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요? 당연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째, HBM4 대격돌과 삼성과 마이크론의 반격.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경쟁입니다. 2026년은 HBM4가 주류가 되는 해이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하이닉스의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HBM 프리미엄도 사라지죠. 고이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들이 경고했던 HBM 공급 과잉 우려도 이런 곳에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미중 갈등과 중국 리스크.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도 아킬레스건입니다.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시와 다롄 공장의 장비 반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고 중국의 CXMT 같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HBM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도 부담입니다. 셋째, AI 투자 둔화. 지금의 호황은 AI 덕분입니다. 만약 AI 투자가 식으면 HBM과 ESSD 수요도 같이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껏 우리가 알던 그 만년 2등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료를 아끼려고 사무실 형광등을 뽑아가며 버티던 그 처절한 시절을 지나 이제는 HBM으로 전 세계 AI 시장을 지배하는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건 남들이 안 보던 곳에 투자하고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결과였습니다. 이제 시선은 2026년으로 향합니다. 증권사들은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마이크론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과연 SK 하이닉스는 이 600조 원의 거대한 승부수를 성공시키고 AI 시대의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삼성이나 마이크론의 대역전극이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